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21세기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능력자들이기도 하지요. 21세기 우리의 오늘 속에는 가상화폐 투기도 들어와 있고 AI, 인공지능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시대인 것이지요. 21세기는 기술과 제도, 양면에서 논리 그리고 법 시스템이 그 중심에 있는 시대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질서정연한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은 한없이 과거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보궐 대통령은 독재 그리고 전제 정치를 하고 있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리고 촛불 청와대는 신성 노무현주의, 신성 문재인주의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무원이, 국가의 기관이 현재 공무원이 아닌 개인의 명예에 대해서 들고 나서서 국민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촛불 청와대가 있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또 이러한 문재인 보궐 대통령과 촛불 청와대는 국민을 팬클럽화하고 있죠. 그들의 입맛에 맞추려고 했던지 혹은 그러한 것을 나중에 그들이 환영했든지 상관없이 뉴욕에 보궐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가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사법정부까지, 그러니 법원까지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어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말 법원에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조사위원 6명은 현재 비밀침해 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의심했던 법원 행정처의 컴퓨터를 강제로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3대의 하드디스크를 복사해서 가져갔고 이 파일들을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강제로 복원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이러한 내용을 탐지했던 것인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최근까지의 기간은 물론이고 2015년 이전의 법원 행정처 문건들까지 검색을 해서 그 작성자를 불러다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검색한 키워드 숫자가 40개가 넘는다 하는 것이 조선일보 2018년 1월 24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전인 1월 23일 법원 행정처 판사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사본들을 그들이 디가우징 기술로 파기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디가우징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자력으로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것은
향후 수사를 받게 될 때를 대비하여 핵심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24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스스로 그와 같은 파기를 했다 하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1월 25일자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조사위 측은 법원 행정처에서 복사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재차 복사돼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에 복사본은 모두 초기화하기로 조사 초기에 행정처와 협의가 됐다고 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는 그러한 협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좀 그들이 억울해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마도 복사돼서 유출될 수 있으니까 파기하지 마라. 복사해서 복원하지 마라. 들여다보지 마라 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초기화하면 된다는 것이 자기들 주장이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누구라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논리 회로가 꼬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걸마인드 연구소의 다른 강의에서 누차 살펴보았듯이 스스로 무엇이 틀렸는지, 자기가 한 말이 왜 앞뒤가 다른지 하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어쨌든 처음에 이러한 강제 개봉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그것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고발도 했죠. 그런데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와서 유출되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파기했다, 초기화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이런 행위를 하는가? 법원은 아마도 그들이 평생 보고 사는 범죄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법원이 범죄자와 똑같이 행동했고 법원이 범죄자와 똑같이 변명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와 똑같이 증거를 인멸했지요. 이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말로 변명이나 하는 법원은 법원이 아닙니다. 이제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을 대로 잃었습니다. 그러니 법원은 지금 하고 있는 그 범죄자로서 의심을 받고 있는 그 고발된 사람들, 그리고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은 당장 업무를 중단하고 수사에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럴 때 추상같이 정의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촛불정부나 촛불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대통령은 이제 2월 25일이면 그 법정 임기가 끝납니다. 그 이후로 그가 계속 힘으로 그 자리를 잡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있어도 그 지난해 취임식을 한 때로부터 5년을 넘기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검찰은 평생 계속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임자의 또 후임자를 이어서 검찰은 계속 유지됩니다. 검찰이 정의로울 수 있는 것은
그런 강력한 힘과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 하는 부분이죠. 검찰이 정의롭게 행동할 때 국민은 검찰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는 이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할 때가 무르익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과거 자신이 대법원장이 되기 이전에 있던 선임자들의 잘못을 밝히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는데 자기 허물이 하늘같이 무겁습니다. 그러니 자기 잘못부터 밝히고 그리고 깨끗한 자만이 남의 잘못을 밝힐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 져야 할 부분, 그것부터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의 대법원장 그리고 일부 법관들이 왜 이렇게 오작동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기로 합시다. 대법원장 그리고 근래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법관들, 그들도 문재인 보궐 대통령처럼 똑같은 법 로봇입니다. 공무원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법 로봇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법을 집행을 하고 또 지금 이 일부 법관들은 법을 만들겠다고 하죠. 법원도 새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어떤 조직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이 그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면 그것이 반란이요 반역인 것이죠. 그때부터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되면 고장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들 법 로봇들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쓸 수 없었던 것이다 하는데 그 중대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이 없었고 법관도 그랬고 또 보궐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이 없었는데 그 능력이 없는 자들을 공무원으로 법 로봇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됐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비논리적으로 돼서 고장이 난다든지 혹은 쓸 수 없는, 논리적으로 고장이 나서 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든지 혹은 그것이 논리적인 능력이 애초에 형성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아주 흔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사례를 소개하죠. 2016년 3월 25일 SBS 뉴스에서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을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출시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이름이 테이, TAY라고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테이가 출시가 되었는데 테스트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익명 인터넷 게시판, 지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시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재미로 그랬는지 어떻든 이 테이와 대화를 하면서 이 인공지능을 세뇌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뇌를 통해서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그 발언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가르쳐주면 나쁘게 학습을 하고 그 나쁜 배운 것을 토대로 다시 논리적인 활동을 해서 다음 논리작용을 합니다. 그러니 점점 나빠지겠죠. 그래서 이 태희가 세뇌되었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우리 인간들이 보았을 때 저렇게 하면 악이다, 저것은 악이다 할 수 있는 그런 논리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16시간 만에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세뇌를 시키기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인공지능, 학습 능력이 있는 이 인공지능을 망가뜨린 셈이죠. 쉽게 이해를 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 하나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은 사람이 아니니까 것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은 학습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우리네 자녀들과 아주 흡사하죠.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을 때 분노, 증오, 그리고 자꾸 한을 품게 남을 원망하고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고 남을 믿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일단은 자기를 가해하려고 한다고 먼저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반복하게 되면 그런 정보 분석, 또 그런 식의 말이나 글을 이해하도록 만들고 또 역사적인 자료 같은 것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게 되면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인공지능도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망가지게 되면 학습을 한다는 것은 그 정보를 될 수 있으면 나쁘게 해석하고 그것을 토대로 다음번의 추론을 하고 또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번 망가지게 되면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경우에는 설령 그렇게 망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성이다, 그것이 능력이다 하면서 그냥 떠받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망가진 사람이 많아지면 그 어떤 국가의 구성원 중에 그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 그 국가는 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 로봇들을 보면 그것은 바로 태희하고 그 논리적 능력이 떨어져서 결국은 다시 가르친다 하더라도 일단 그 우리가 만약에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인격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논리적 능력이 떨어져서 사실상 죽은 태희와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로봇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문재인 보궐 대통령, 그리고 지금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들이 문제 해결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그 지금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조적인 일은 안 하고 파괴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파괴, 그것을 청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떻든 이런 경우에 고쳤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국민의 경우에는 인간은 손을 댈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법을 위반한다든지 다른 국민을 해친다든지 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까지 그저 걱정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좀 다르지요. 공무원인 법 로봇은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면 즉시 폐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연인인 일반 국민과는 법적인 지위가 다른 것입니다. 말 그대로 로봇인 것이죠. 그래서 폐기가 가능합니다. 폐기란 결국은 파면 이런 것이 될 겁니다. 이 법 로봇들, 공무원들 이들이 문제인데 지금 더 문제인 것은 이렇게 시대가 점점 발전해 오면서 우리 한국 국민들의 논리력이 떨어지는 그 비율이 자꾸 커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이 논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또 이 국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이 달려 있는 것이죠. 앞에서 그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처음에 임산부가 태교를 하듯이 그리고 아이들을 정성껏 교육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학습시키는 것은 아주 우리가 이상적으로 쓸모있게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되고 실무에 투입되는 인공지능들은 논리적이죠. 그리고 인간에게 기여하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2018년인데 지금 현재 이미 실무에 많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 분야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AI들이 실무 담당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다른 나라에서는 변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변호사는 법정에서 변론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변론을 하는 일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그 앞에서 보여주는 그것보다 정말 몇십 배, 몇백 배 많은 일을 뒤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이 인공지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인간 변호사의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능률 면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으로 영미법계의 판사는 그쪽은 판례법주의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판례법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이나 물리학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아주 논리적인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하는 부분, 판례법을 연구하거나 또 문서를 심사하거나 하는 것들을 현재는 상당 부분 그 인공지능이 담당하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다음으로 형사재판의 경우에 특히 그 우리나라에서 판사라고 하는데 법관이 하는 일, 그것은 역시 인간이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연히 이것이 법률의 영역이기 때문에 역시 이 판결 그리고 가석방 심사 또 재범 판단 같은 것을 인공지능이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잘하고 있고 또 실무를 그만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용의자가 범행을 했을지 안 했을지 그 범행 위험성 판단을 인공지능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 법률 분야,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분야에서 일을 하면 그저 쉽게 말해서 출세했다고 이야기하죠.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것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인공지능에게 이 일을 뺏기는 그런 분야가 되었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먼저 각국이 시행을 하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듯이 이렇게 망가진 개인이 자꾸 늘어나고 또 그러한 집단들이 그 법원의 그 판단을 그 유행처럼 자꾸 바꿔놓는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주 유익하고 또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 하는 면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하는 면에서 선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AI를 채용함으로써 사법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나라 같으면 좀 빨리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일 벌이는 것을 보면은 2018년 1월 그 최근 연구 자료에서 이 AI의 장래, 우리 인간과 AI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여러분이 지금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앞으로 45년 이내에 모든 직업에서 이 AI가 물론 로봇도 또 거기에 가담을 하겠죠. 인간보다 더 앞설 확률이 50%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5년 이내라고 하면 그래도 좀 먼 미래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5년 후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인간의 평균 수명을 한 80세 정도, 이러면 좀 작게 잡았죠. 하여튼 80세 정도라고 한다면 현재 올해 35세 이하인 사람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논리력이 떨어지든지 인간만의 그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 하고 이야기를 해도 과장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35세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우리 모두 앞으로 10년 이내에 앞으로 이야기할 이런 것들을 다 겪어야 합니다. 이 연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언어 번역을 인공지능이 하고 2026년까지 고등학교 수준의 에세이를 쓰고, 여기에서 말하는 고등학교 수준의 에세이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에세이를 생각하면 그것은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7년에는 트럭을 운전하고 2031년에는 소매점 점원 노릇을 하고 2049년에는 베스트셀러 책을 낼 수 있게 되고 2053년에는 수술을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기술이 발달한 선진국의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술은 아니지만 여러분 대부분이 윈도우즈 10을 사용하고 있죠. 선진 기술은 이렇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현재 특히나 이 인공지능 개발은 인간의 두뇌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21세기는 두뇌로 승부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은 그런 내일이 와도 그 내일에도 승리자여야 하고 역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자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똑똑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똑똑하다 하는 말은 암기왕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기를 잘하고 주로 똑똑하다 하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부분 암기를 잘하고 똑같이 만들어내고 하던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하기 이전에 그런 필요한 수준의 기술을 지녔을 때 똑똑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똑똑하다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 지혜롭고 시야가 넓고 그리고 공존을 생각하는 그러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구상에서 가장 앞선 자인 것인데 그 가장 앞선 자의 자리를 내주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통제당하게 됩니다. 가장 앞선 자가 아닐 때 자유도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이 자유를 앞세우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다고 알고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 1인자만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1인자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는 것이죠. 자유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로봇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복종하고 자신이 추종하는 어떤 인간을 만들어서 그 자유를 흠집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인간이 논리적이고 지혜롭고 시야가 넓고 공존을 추구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간다움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 인간다움이 그 인공지능 AI를 능가할 수 있는 최강의 능력인 것이지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이웃들 모두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함께 고민하고 사색하고 공부를 해서 논리력을 향상시키기 바랍니다. 두뇌 능력이 우수한 국민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에도 모두 승리자가 됩시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